1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정말 종교처럼 지켰어요. 매일 아침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그런데 얘 몸 상태는 똑같은 거죠. 염증 수치는 1년 전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평생 이렇게 아파야 할 운명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하나의 방법, 매일 하는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염증에 좋다는 음식을 잔뜩 챙겨 먹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혹은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도 계단만 오르면 무릎 깊은 곳에서 둔탁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적의 향신료라는 강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일 그 노란 가루를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변화라고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뿐이라면요. 이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강황을 완전히 잘못 섭취하고 있는 수백만 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 통증을 그저 나이 들매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몸이 닳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항염증 시스템이 약해지면 관절은 마치 녹슨 오래된 경첩처럼 변합니다. 억지로 움직일수록 더 삐걱거리고 망가집니다. 한번 연골이 깊게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이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와 걷는 게 고역이 될 때까지 심각성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잠깐만 걸어도 무릎이 풍선처럼 부어오를 때가 되어서야 심한 염증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지경이 되면 우리 몸은 마치 메마른 강바닥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풀어넣어도 환경 자체가 망가져 있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황을 섭취하는 방식만 바꿔도 몸의 염증 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황을 먹는 전통적인 방식이 왜 사실상 무용지물인지 밝혀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강황 속 핵심 성분인 커큐민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만으로 관절 통증을 달래고 전신 염증을 줄이며 소화까지 돕는 방법입니다. 만약 1년 내내 강황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답답하셨다면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건강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라는 짧은 댓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왜 90%의 사람들이 강황을 먹고도 커큐민을 체내에 거의 흡수시키지 못하는가? 다를 꾸준히 먹어도 효과를 0분으로 만드는 흔한 실수 3가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황금 공식.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속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불편한 질문에 답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비싼 노란 가루만 퍼먹은 건가? 함께 답을 찾아봅시다. 제 이름은 류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왔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강황만 열심히 먹으면 관절 통증이 사라질 거란 기대를 안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71세의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김 선생님은 정말 온화한 분이었고 자연을, 특히 등산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집길산을 오르며 몇 킬로미터씩 걷는 게 낙이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미하고 거슬리는 정도였지만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등산을 멈춰야 했고 어르신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황이 관절염증의 특효약이라는 내용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강황가루 한 스푼을 타서 마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꾸준함이었습니다. 14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의지였죠. 하지만 검진을 위해 병원에 오셨을 때 염증 수치는 1년 전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아지셨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슬픔과 화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 짓이 다 헛수고였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드시는 방식은 강황의 이점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영수 어르신과 똑같은 3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죠. 첫 번째 실수. 물에 타서 마시면 된다고 믿는 것.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은 좋아하지만 물은 싫어합니다. 컵에 담긴 물에 참기름 한 스푼을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세게 저어도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은 둥둥 떠있죠. 커큐민도 똑같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위장으로 들어가서 물과 분리된 채 둥둥 떠다니다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이걸 쓸모없는 노폐물로 취급해서 거의 전부 배출해버립니다. 두 번째 실수, 간, 리버를 무시하는 것. 초회 통과 효과, 포스트 패스 이펙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극소량의 커큐민이 흡수된다고 쳐도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은 커큐민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하고 즉시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진한 노란색 강황물을 마셔도 실제로 염증과 싸워야 할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양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수준입니다. 분자 한두 개 정도랄까요. 세 번째 실수, 품질에 대한 혼동.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싼 요리용 강황이나 저품질 가루를 삽니다. 이런 제품들은 고품질이 약용 강황에 비해 커큐민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싼 가루를 쓰면서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자 김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전 1년 동안 그냥 노란색 색소만 먹은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통증 없는 삶에 대한 희망까지 낭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화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강황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가 됩니다. 제가 14개월 동안 커큐민이 혈액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물으셨죠. 방법이 있긴 한가요? 아니면 전 그냥 아픈 채로 살아야 합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인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방법인데 현대과학이 이제야 그 원리를 밝혀낸 것이죠. 강황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의 잠재력을 깨우는 벌프 3가지 열쇠 벌프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면 몸이 강황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쇠, 커큐민에게는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간은 커큐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간이 이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짝꿍을 만들어 줬습니다. 바로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입니다.
고대 인도 요리에서는 화학적 원리를 모르던 시절에도 항상 강황과 후추를 같이 썼습니다. 현대 과학은 피페린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2000%, 20배 높여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VIP 손님, 커큐민을 문 안으로 들이려는데 깐깐한 경비원, 간이 막고 있습니다. 이때 후추가 나타나 경비원의 주위를 둘러서 VIP가 혈관이라는 문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 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 어르신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후추. 제가 계란 프라이에 뿌려 먹는 그 후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해결책은 내내 부엌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열쇠. 커큐민에게는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운송수단은 바로 벌프 지방, 기름, 벌프입니다. 커큐민은 물에는 안 녹지만 기름에는 녹습니다.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혹은 유지방이 있는 우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커큐민이 지방 분자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벽을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커큐민은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강가에 돌멩이를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돌, 강황은 물과 섞이지 않고 가라앉아 떠내려가죠. 하지만 돌을 뗀 목, 기름에 데우면 원하는 곳까지 둥둥 떠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 히트. 생강황 가루의 분자 구조는 아주 단단하고 고집셉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그 구조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몸이 흡수하기 훨씬 쉬운 형태가 됩니다. 카레를 끓여 먹거나 따뜻한 우유에 섞어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은 커큐민을 순하게 만듭니다.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찬물에 기름도 없이 후추도 없이 생가루만 먹었군요. 효과가 있을 리가 없었네요.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을 아셨잖아요. 후추, 기름, 그리고 열. 이 셋은 강황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떨어지고 셋 다 빠지면 그냥 흙먼지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커큐민만 먹은 그룹은 혈액에서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페린과 기름을 같이 먹은 그룹은 혈중 농도가 치솟았고 염증과 싸우기 위해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희망을 품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럼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제대로만 먹으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그분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요. 올바른 도구만 주면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김 어르신께 그리고 제 모든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벌프 황금 루틴 벌프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지키기 쉽습니다. 첫째, 아침 황금 라떼. 아침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우세요. 일반 우유, 아몬드 우유, 두유 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우유가 노랗게 변하고 따뜻해지면 후추를 조금 갈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티스푼으로 조금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따뜻하고 고소한 음료가 됩니다. 이건 그냥 우유가 아닙니다. 관절 통증을 없애주는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데워주죠. 둘째, 저녁, 강황밥. 회복은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저는 저녁밥을 지을 때 전기밥솥에 강황 한 스푼과 올리브유 한 스푼을 바로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밥이 아주 예쁜 노란색으로 되고 향긋하며 고소한 맛이 납니다. 밥솥의 증기와 열이 강황을 활성화하고 기름이 흡수를 돕습니다. 볶음 요리나 생선 구이에 뿌려도 좋습니다. 열과 기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어르신, 강황을 바구니째 퍼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소민 권장량은 하루 약 3g,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이 탈납니다. 또 담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소화에는 좋지만 담석이 있다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강황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으니까요. 김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전 확실히 과다 복용하고 있었네요. 이제 티스푼 하나만 지키겠습니다. 몇 달 후 어느 쌀쌀한 아침 진료 예약 명단에서 김영수 어르신의 이름을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관련 루틴을 잘 지키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데 예전처럼 벽을 짚거나 발을 질질 끌며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셨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엔 불가능했던 일이죠. 어르신, 정말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분은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완벽한 스쿼트 동작을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고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건 스쿼트 실력이 아니라 그분 눈에 돌아온 자신감이었습니다. 삶을 되찾으신 거죠.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침엔 황금 라떼, 저녁엔 강황밥이나 볶음 요리. 처음엔 아내가 노란 밥을 보고 질색하더니 이제 맛있다며 온 가족이 같이 먹습니다. 소화도 다 나았어요. 속이 더부룩한 것도 없어졌고 아침에 손이 갈고리처럼 굳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생약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산 중턱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다시 산에 갔습니다. 선생님, 이 풍경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해내신 겁니다. 꾸준함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걸 하셨잖아요. 그분이 감사하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증이 늙음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어요. 내 몸이 아직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비싸고 복잡한 치료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강황, 후추, 기름 같은 단순한 재료를 올바른 지식으로 사용하는 데서 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규칙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강황을 맹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항상 후추, 그리고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서 혈관으로 보내세요. 뼈를 가해서 활성화하세요. 따뜻한 우유, 갓 지은 밥, 뜨거운 볶음 요리. 김 어르신은 진료실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밥상에 노란 밥이 올라오면 제 몸한테 착한 일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황 섭취법을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통증으로 고생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팁을 원하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을 의미 있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